네, 이번 시간에는 B2B 세일즈 제 16강 단가가 낮은 일회성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가가 높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용 빈도도 높지 않은 일회성이라는 거죠, 주로. 기업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게 오늘의 강의 목표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그다음에 교육, 기업 교육 분야입니다. 어, 8가지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서비스 분야, 지속적 거래 측면에서는 일회성, 해당 거래액은 높지 않다라는 부거고요. 해당 산업은 교육, 시장조사, 광고, 홍보, 헤드헌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사용 빈도로 보면은 뭐 컨설팅이나 법률보다는 뭐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법률도 굉장히 뭐 작은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 시장조사, 광고, 홍보, 헤드헌팅이 조금 더 작은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빈도는 더 높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일회성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거기에 보면은 교육 서비스업은 임금 평균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사업 지원 서비스, 아마 그게 뭐 이런 마케팅 지원, 마케팅 분야, 홍보 분야, 시장 조사 분야 이런 쪽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는 임금이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뭐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던 어떤 변호사에 의한 법률 서비스라든가 컨설턴트의 분야의 어, 임금에 비해서는 여기가 현저하게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조금 더 갖고 와봤는데요. 교육, 홍보, 헤드헌팅, 시장조사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 제일 탑에 있는 기업들이 1인당 매출이 얼마인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금액이 제가 높고 낮음에 의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를 한번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사실은 기업 교육 1위는 멀티 캠퍼스라고 해서 삼성그룹 계열사죠. 그리고 광고 분야는 뭐 제일기획 이런 데가 있는데 제일기획은 뭐 1인당 매출이 몇십억 정도 되고 교육 분야의 멀티 캠퍼스는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매출이 4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직접 비교가 어렵다. 왜냐면은 이제 대기업 계열사는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다르죠. 아무래도 기업의 그룹사의 물량을 좀 몰아서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일단 한번 살펴봤고요. 교육 분야의 휴넷, 엑스퍼트 컨설팅을 보면은 1억 5, 6천 거의 비슷하죠. 홍보 분야의 프레임 글로벌은 이제 2억대 초반으로 여기보다는 좀 높습니다. 헤드헌팅 커리어 케어도 1억 한 4억 4천 정도로 해서 교육 분야랑 비슷하고요. 시장조사 분야는 조금 더 그보다 높습니다. 한국리서치가 1인당 한 3억 7천 정도 되는데 시장조사 분야는 제가 예전에 좀 근무를 해봐서 조금 아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비 그러니까 그 시장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한테 뭐 리워드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간 과정에서 뭐 면접원이라던가 그런 걸 정리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 직원들을 그냥 157명으로만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뒤에 백단에 약간 비정규직 분들이 한 몇 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권, 각 이 분야의 탑 기업의 1인당 매출이 1.5억에서 2억 원 정도인데 이게 탑급 회사들이고 순위가 떨어진 근데 이제 매출도 보면은 이게 높지는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육 분야, 홍보 분야, 헤드헌팅 분야 회사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생산성은 떨어져서 1인당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내외,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1억 원이 안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연봉 주고 여러 가지 간접비나 이런 걸 빼면은 연봉 수준이 높지가 않겠죠. 네. 그런 게 이 업계의 좀 특징이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일회성 수주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공사를 수주하는 혹은 큰 어떤 선박을 수주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훨씬 더 많죠, 좀. 그래서 이런 거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들은 가급적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고객사는 그럴 이유가 냉정하게 없죠.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그런 이런 이슈가 존재합니다.
일회성 수주형 프로젝트를 예시를 한번 볼까요? 프레인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넘버원 PR 회사의 케이스인데요. 2014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셨죠. 그때 이제 프레인이 이제 교황 방한 홍보를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교황님을 이제 맞이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내신, 그다음 외신 이런 쪽에다가 이제 많은 어떤 뭐 기사와 뭐 사진과 이런 거를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3만 4천 건 이상의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기간을 보세요. 7월 23일부터 8월 31일. 어쨌든 전후로 다 실제로 한 달간 계시지도 않았을 텐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을 한 달간 했겠지만 한 달이죠. 한 달간 한 거고 어쨌든 스파스로. 그다음에 8월 30일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이걸 수주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교황님이 계속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적으로 뭐 교황님을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예. 그래서 일회성 수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분야가 어, 어떤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지금 큰 사진은 패스트 캠퍼스라고 해서 스타트업 기업이죠. 이 기업이 빠르게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20억을 달성을 해가지고 아까 휴넷이나 엑스퍼트 컨설팅 거기가 업계 2, 3위 정도의 회사였는데 거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어떤 분석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조사 회사한테 구입했을 법한 어떤 패널 데이터 수준의 결과물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가 예전보다 더 여의치 않아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단 보면 제가 박스로 잠깐 텍스트 간단하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어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 헤드헌팅 회사가 한 2,000개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헤드헌팅 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다라고 해서 사람이 한 명 앉아서 어떤 자기들에게 일거리를 맡길 기업이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헤드헌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경쟁이 심하고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기업 담당자는. 과연 어떤 기업한테 뭐 교육을 맡긴다고 해서 역량이 확 오르냐? 그다음에 뭐 언론 홍보나 SNS 같은 경우에 어디가 특별히 잘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뭐 사실은 그 어떤 판단이나 결과 분석이 어렵기도 하고 어디가 어느 부분을 꼭 잘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게 좀 덜 하기 때문이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물론 어디가 언론 홍보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언론사도 너무 많아요. 뭐 어떤 특정 일보 출신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강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조선일보라고 치면 조선일보 사람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혹은 뭐 방송사에 많은 영향을 또 갖긴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기가 쉬운 그런 좀 특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포인트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간 교육 계획이나 홍보 계획, 인력 수급 계획 등을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한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표라는 기업의 전사원 역량 교육 이런 계획이 나와 있죠. 오른쪽도 AT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떻게 1년간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창의적인 선제적인 제안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선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고객사 담당자도 건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1년에 막 20건의 행사가 있는데 20개의 그 담당 에이전시가 달라지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관리가. 그렇죠? 그 업체들 막 업체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곳과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하고 좋은 제안을 해서 연간 계약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뭐 광고, 홍보, 시장조사 이런 헤드헌팅 이런 쪽도 연간 계약을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언급을 했는데
이 분야가 약간 성과 측정이 좀 쉽지가 않은 게 좀 있어요. 교육을 하면 과연 그럼 좋아지냐, 얼마나 좋아졌냐,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광고랑 홍보도 이런 거 하면, 그 광고하면 그 매출이 얼마 올라갔나요?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물론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 어떤 키워드를 뭐 몇 번 클릭을 했을 때 얼마 매출이 나온다라는 게 로아스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통 언론 홍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신문 광고 몇 명이 봤는지 알기가 어렵죠. 예. TV 광고 몇 명이 봤는지 얼마나 반응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사는 그 에이전시한테 장기 계약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육, 광고, 홍보, 시장조사 등은 대다수 기업이 사용 중인 서비스지만 주로 수주 산업처럼 일회성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래당 비용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 1인당 매출은 나름 탑급에 있는 기업들도 1.5에서 2억 원 정도고 그보다 순위가 낮은 기업은 인당 매출이 1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서 신규 기업의 진출이 잦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무료 서비스 등도 등장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 기업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성 계약을 최대한 장기 계약 혹은 연간 계약으로 하는 게 핵심인데 연간 고객사의 계획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선제적 제한 작업이 핵심이고요. 성과 측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